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엄마가 냉장고를 몇 번이나 확인하다가는 제게 물었어요. 수아야, 혹시 냉장고에 있던 청국장 못 봤니? 청국장? 글쎄 난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 넣어뒀었는데 청국장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도 없네. 냉장고에 넣어뒀던 청국장이 가긴 어딜 가겠어. 잘 찾아봐.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히 어젯밤까지도 여기 있었는데. 엄마가 냉장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장을 찾지 못했던 모양인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얘, 네 새언니 좀 불러봐라. 새언니는 왜? 아니, 네 새언니가 어디다 뒀나 싶어서 그렇지. 아까 보니 회의 있다고 새언니 일찍 출근하는 것 같던데. 뭐? 그럼 밥도 안 먹고 나갔단 말이야? 엄마가 놀란 채 묻고 있었어요.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그냥 나간 건데 뭘 그렇게 놀라서 묻고 그래? 아니, 아침밥은 꼭 먹고 다니던 사람이 그냥 갔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도 팔자네. 가다가 뭐라도 사 먹겠지.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딸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는 것 같아. 제가 엄마를 나무라고 있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없어진 청국장을 찾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어젯밤에도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나 내 정신이 이상한 건가? 이 정도면 치매 온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날따라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전날 봤던 청국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엄마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엄마한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사올 테니까 청국장은 그만 잊어버려.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네 이모가 3개를 갖다 줬고 2개를 먹었으니까 1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제가 계속해서 엄마를 위로하며 설득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청국장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냉장고를 다시 뒤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빠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그냥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 보니 엄마가 새언니를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회사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혼날까봐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잖아요. 하루 종일 회사 직원들이 냄새 난다고 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머님이 맛있는 청국장이라고 해서 제가 꿋꿋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니까 그만 화 푸세요.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새언니가 가지고 온 청국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침에 출근을 한다며 나갔던 새언니가 냉장고 안에 비닐로 포장되어 있던 동그란 청국장 덩어리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네요. 가지고 나간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게 마치 빵처럼 생겨서 순간 빵으로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침밥을 꼭 먹고 다니잖아요.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동그랗게 생긴 게 아가씨가 잘 먹던 빵처럼 보이더라니깐요. 그래서 얼른 집어서 가방에 넣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커피랑 먹으려고 가방에서 꺼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새언니가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사에 도착을 해서 빵인 줄 알고 있던 청국장을 꺼내던 순간 동료 한 사람이 놀라서 외쳤다네요. 민주씨, 그게 뭐야? 혹시 청국장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평소 민주씨 먹성 좋은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생 청국장도 막 먹고 그런 거였어? 그게 몸에 좋아서 그런 건가? 동료가 어찌나 놀라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던지 다른 직원들도 순식간에 구경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우와, 민주씨 진짜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 청국장 그냥 생으로 어떻게 먹어? 이 정도면 그 진기명기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대단하다. 이걸 커피에 먹으면 맛있나? 지금 한번 먹어봐. 어디 먹는 거 구경 좀 해보자. 난 끓인 청국장도 안 좋아하는데 진짜 대박이다. 라며 다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말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놀라서 외쳤다고 합니다. 와, 완전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 청국장 끓이신다고 했는데 이걸 가져와 버렸네. 이번에는 진짜 대박 혼날 텐데 어쩌죠? 뭐? 그럼 생으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 가져왔단 말이야? 우린 민주 씨가 생으로 진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근데 누가 봐도 딱 청국장처럼 생겼는데 대체 뭔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야? 아니, 냉장고에 있는 게 딱 빵처럼 보였거든요. 아, 진짜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께 완전 혼나게 생겼어요. 새언니가 잔뜩 울상을 지은 채 청국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는데요. 동료가 놀란 채 외쳤다네요. 뭐야? 그걸 가방에 왜 다시 넣는 거야? 정말 냄새 날 텐데. 아, 이거 우리 시어머님이 귀한 거라고 몇 개 가져다 주셨거든요. 청국장 장인이 만들었대나 뭐래나 그랬어요. 버리면 오늘 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새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는데요. 난 살면서 민주 씨 같은 사람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 남편도 해외 출장 갔는데 자유를 만끽해야지. 혼자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요? 집어넣으라 받았던 대출 이자도 안 들어가고 완전 좋은걸요? 거기다 제 월급도 대부분 모으고 있고 남편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걸요? 와, 근데 청국장 때문에 쫓겨나면 안 되는데. 지금 전화드렸다가는 완전 혼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이실 직고 해야겠네요. 새언니가 말을 하면 할수록 직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그날도 결국 새언니의 능청스러움에 엄마가 웃고 말았습니다. 얘, 난 치매라도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기나 해. 이제는 하다 청국장을 가지고 출근을 하고 너도 참 못 말린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꾹 참고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사실 전철 탔는데 청국장 냄새가 조금씩 나서 눈치 보여서 혼났다니깐요. 잘하는 짓이다. 내가 너를 들이지를 말았어야 해. 어떻게 된 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놀래키고 있어. 엄마가 새언니를 나무라고 있었지만 넉살 좋은 새언니는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랍니다. 얼핏 듣기로는 아주 오래전 새언니네 친정이 꽤 부자였다는데요. 바깥 사돈어르신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그 뒤로는 많이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많은 서름을 겪었던 새언니는 점점 돈에 집착하게 되었다네요.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을 때 가족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오빠도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거든요.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둘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구두쇠던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선 오빠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2년간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네 처는 어떻게 하고 같이 나가는 거야? 아니지. 이 사람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해도 복지가 좋잖아. 절대 회사 그만두면 안 되지. 그럼 다녀올 때까지 둘이 따로 산다 그 말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거길 가야겠니? 다른 사람들도 갈 사람 있을 텐데 그냥 못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가야지. 가게 되면 수당부터 이것저것 해서 돈을 꽤 많이 준단 말이야. 오빠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뭐? 그럼 돈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겠다 그 말이야? 니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미 다 결정된 거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집사람 문제 때문에 왔어. 오빠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엄마가 잔뜩 울상을 지은 채 오빠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두 사람이 또 무슨 말을 꺼낼까 싶어 노심초사하는 듯 해보였거든요.
대체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난 무조건 반대야, 반대. 그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빠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엄마가 손사래를 치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었어요.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반대는 무슨 반대야. 우선 얘기부터 들어봐. 아니야. 그냥 무조건 반대야. 대체 뭔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야? 엄마가 계속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었지만 역시나 오빠가 꿋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 사람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근데 그게 왜 혼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니 그러기에는 전세자금 대출 이전내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본가에 내가 쓰던 방도 있고 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오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고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소리쳤어요. 뭐? 그러니까 니들 말은 며느리 혼자 시댁인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 그 말인 거야? 얘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니들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니들 둘이 들어와서 살아도 불편한 마당에 뭐가 어쩌고 어째? 며느리 혼자 시댁으로 들어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모양으로 잠시 잠깐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내내 생각해봤는데 그게 최선인 걸 어떡해? 생각해봐. 처갓집은 제주도여서 출퇴근이 힘들잖아? 그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돼. 엄마가 방방 뛰면서 갖은 협박까지 하며 둘을 말렸지만 어느 날 오빠와 새언니가 막무가내로 짐을 옮겨버렸습니다. 워낙 구두쇠들이라 신혼집에 짐도 별로 없었기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사가 가능했답니다. 엄마가 새언니에게 나가라고 윽박도 질러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새언니는 참 대단한 사람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새언니가 엄마에게 조건 하나를 제시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또또 산책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가씨도 맨날 늦게 오고 해서 어머님 혼자 시키셨잖아요. 그게 왜? 앞으로 또또 산책은 제가 시킬게요. 저도 전에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서 잘할 자신 있거든요. 뭐? 그럼 진짜로 네가 또또 산책을 시키겠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깐요. 앞으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강아지 산책에 완전 달인이거든요. 운동도 할 겸 제가 책임지고 산책 시킬게요. 주말에는 3번도 산책 나갈 수 있어요. 새언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또또 산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또또가 산책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무릎이 안 좋다 보니 힘들었거든. 앞으로 네가 자주 시켜주면 되겠구나. 당연하죠. 저만 딱 믿고 맡겨주세요. 새언니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사실 새언니가 멀쩡하게 생기긴 했는데 항상 뭔가가 좀 부족한 듯 했거든요. 한마디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꼭 무슨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또또 산책을 시켜준다는 말에 이미 현혹이 된 채 그것으로라도 위안을 삼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퇴근을 한 새언니가 저녁 식사를 하고 또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요. 새언니가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니 산책 나가서 전화는 왜 하는 거야?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휴대폰에서 새언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예? 병원이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예? 전봇대를요? 전봇대라는 단어에 잔뜩 힘을 실어 말을 하던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어요. 큰일 났다. 얼른 차키 챙겨.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전봇대는 무슨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왼수를 만난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옷을 챙겨서는 저를 재촉했어요. 뭐해? 빨리 차키 챙기라니까. 그니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뭔 큰일 난 거야? 아빠라도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지금 네 아빠 타령을 할 때가 아니야. 엄마가 어찌나 재촉을 하던지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새언니가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채 물었어요. 뭐? 응급실? 갑자기 왜? 새언니한테 무슨 지병이 있었던 거야? 지병은 뭔 놈의 지병이야. 전봇대 헤딩해서 누워있다는구만. 뭐? 전봇대 헤딩을? 전봇대 헤딩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혹시 새언니 술 마시고 또또랑 음주 산책 나간 거야? 술은 뭔 놈의 술이야. 말짱한 정신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게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네 새언니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 내보내봐야 할 것 같아. 어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태는 어떻다는데? 그냥 잠깐 기절했었다는데 지금은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야. 머리 CT 찍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잠시 후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보니 또또는 없고 새언니만 누워 있었어요. 너 괜찮은 거니? 어쩌다 그랬어? 아니 그게 또또가 막 뛰어가길래 따라 뛰었는데 옆에 또또랑 닮은 강아지가 지나가길래 신기해서 잠깐 쳐다보다가 그만 전봇대랑 부딪혔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아니 멀쩡한 전봇대를 왜 들이받어? 전봇대랑 무슨 억하 감정이라도 있는 거냐?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새언니를 추궁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한마디가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새언니, 혹시 음주 산책한 건 아니죠? 아니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전봇대를 헤딩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 말에 다른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을 정도였는데요. 새언니가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 지금 머리 울리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또또 찾으러 가야 해요. 또또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119 구급대원이 말하기를 우리 자주 가는 그 치킨집 사장님이 잠시 맡아주고 있대요. 서점 맞은편에 그 치킨집 사장님이요? 네, 신고도 그 사장님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새언니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제가 또또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 새언니가 말한 치킨집으로 향했는데요. 역시나 그곳에 있던 또또가 저를 보고는 꼬리를 흔들어대며 마구마구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치킨집 사장님에게 사고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사고 나는 거 보셨어요? 보다마다 내가 살다 살다 그런 기이한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 사장님이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치킨집 사장님이 마침 오토바이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는데 새언니와 또또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랍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새언니가 한눈을 파는 듯 하더니만 그 전봇대에 그대로 헤딩하고는 그 자리에 널브러졌다고 하네요. 그 모습에 또또가 깜짝 놀란 채 울부짖으며 새언니 곁을 맴돌았다는데 새언니가 꿈쩍도 하지 않자 더 큰 소리로 울부짖더랍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말이죠. 난 살다 살다 그런 건 처음 봤다니까. 내가 보기엔 사람이랑 강아지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 세상에나 강아지가 주인을 지키겠다고 어찌나 구슬프게 울던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랑 강아지가 바뀐 게 틀림없어 보이더라니까. 그 바람에 어찌나 창피하던지 제 얼굴이 시뻘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도 새언니의 엉뚱함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랬으니 그날 청국장을 가져갔다는 말에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의 자충우돌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니까요.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그 사건은 고모의 아들인 사촌 오빠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엄마가 말을 꺼냈거든요. 용수 결혼식 날 우리 다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럼 가족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다 같이 가야지. 내 양복이랑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구만. 양복은 드라이 클리닝 해놨고 구두는 전에 수아가 사준 거 신고 갈 거지? 그렇지. 그 구두가 수제 구두라 그런지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 전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면서 꽤 유명한 수제 구두를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유난히도 그 구두를 좋아하셨고 아껴 신으셨어요. 그런데 구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언니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맨날 사고만 쳤잖아요. 그래서 사죄드리는 의미로 제가 구두가 번쩍번쩍 강인하게 닦아놓을게요. 네가? 괜찮아. 뭘 또 광까지 낸다고 그래. 그냥 먼지만 쓱 닦아내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것도 많은데 그 정도는 해야죠. 새언니가 신이 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흥이 너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엄마가 강력하게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얘,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막 나서서 뭘 한다고 하면 꼭 사고가 났잖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의 말에 언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으로 엄마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책임지고 그 광인가 뭔가 좀 내봐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을게요. 새언니가 다시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 제가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괜찮을까? 걱정되네. 뭐가 걱정이 돼? 아니, 새언니 말이야. 그동안 내가 통계를 좀 내봤거든? 근데 새언니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꼭 뭔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야. 넌 누가 통계학과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별 쓸데없는 걸 다 통계를 내고 있어.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구두만 닦는데 뭔 일이 날 게 뭐가 있다고 걱정을 해. 난 요즘 네 새언니가 그저 전봇대에 헤딩해서 널브러지지만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니까. 하긴 뭐 설마 구두 닦다가 무슨 일 생기겠어? 라며 저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우려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촌오빠 결혼식 날이 되었고 평소 주말 아침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게 새언니를 깨우라고 말을 했기에 제가 새언니 방을 몇 번이나 노크를 했음에도 너무나 조용하기만 했어요. 결국 제가 문을 빼꼼히 열고 방 안을 살폈는데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없는데? 뭐? 없어? 얘가 아침부터 어딜 나간 거야? 네 새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엄마가 제게 말을 하고 있던 순간 현관 앞 신발장에서 아빠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와 제가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아빠가 구두 한 짝을 손에 들고는 망연자실한 채 멍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구두, 내 구두가 다 탔어. 뭐? 구두가 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구두를 낚아채더니만 역시나 비명을 질러댔어요. 세상에나 이 인간이 구두를 싹 다 꼬슬려 버렸네 그래. 아니 뭔 짓을 했길래 구두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근데 나머지 구두 한 짝은 또 어디 간 거야? 그때쯤 두 분은 이미 넋이 반쯤 나가 있는 듯 해 보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새언니를 찾고 또 찾았지만 새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아빠는 부랴부랴 낡고 불편한 구두를 신고 결혼식장에 가야만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새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새언니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엄마가 문자 내용을 소리내서 읽어내려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래도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못난입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긴 뭐가 무슨 소리야. 구두 다 꼬슬러 놓고는 잔뜩 겁먹어서 하는 소리지. 다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남겨. 우린 다 용서했으니까 부디 돌아만 와다오 이렇게 남겨놔. 이미 다 꼬슬린 걸 어쩌겠어. 아니 어떻게 구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제 말에 엄마가 화를 꾹꾹 눌러 참고는 새언니에게 문자를 남겼고 저녁이 다 돼서야 새언니가 들어왔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구두를 찾아서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다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같은 구두가 없어요. 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새언니 말로는 유튜브에서 구두 광내는 법을 찾다가는 불광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하려다가 그랬다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구두에 살짝 열을 가해주니 구두가 번쩍번쩍해지더랍니다.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는 마치 생선을 굽듯 구두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불에 구웠다네요. 여기서 구웠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암튼 구두를 생선 굽듯이 굽다가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고 합니다. 새언니의 말을 듣던 엄마가 뒷목을 잡은 채 화를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터져버린 일을 어쩔 수가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 뒤에도 새언니는 이런저런 우픈 사건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던 엄마는 점점 새언니에게 익숙해져 갔고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만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조카가 태어난 뒤로 새언니는 많이 차분해졌고 지금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어 있답니다. 요즘도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전 일들을 회상하곤 하는데요. 아빠 구두 사건은 다시 돌이켜봐도 그저 우프기만 하답니다. 문득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